2019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독립군종으로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군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진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산이 30비달러로 전년 대비 20% 올랐고, 스페이스X, 펠런티어, 엔듀릴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군의 핵심 인프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기존에 방어만 한다던 독트린에서 공격적 억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우주군 2.5를 팩트로 분석합니다. 우주군이 왜 필요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단순히 우주에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019년 창설 당시 공군에서 분리되면서 6,500명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1만 200명이에요. 핵심 임무는 세 가지입니다. GPS 위성 보호, 위성 통신 유지, 미사일 조기 경보. 현대전이 이 세 가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아세요? GPS 없으면 정밀 폭격이 불가능하고, 통신 위성 없으면 지휘 체계 자체가 붕괴돼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우주군은 전쟁의 전기 공급망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탱크도 전투기도 멈추거든요. 그런데 2025년 중국이 PLA 전략 지원 부대를 해체하고 우주군을 독립군종으로 격상했습니다. 중국의 반위성 시험이 2007년 이후 30회 이상이에요. 그 결과 궤도 잔해가 3,000개 이상 생겼고요. 러시아도 위성 교란 재밍 능력에 츨러 위성 공동 궤도 위성 접근 시험까지 하고 있어요. 우주가 전쟁 도메인이 됐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숫자들이 그게 실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가장 놀란 게 독트린 변화거든요. 2020년에 나온 우주군 독트린 초판에는 우주는 평화적, 방어적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2026년 개정판엔 공격적 억제가 들어갔습니다. 공격적 억제가 뭔가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핵 억제 논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상대가 먼저 안 쏜다는 거죠. 선제 타격 옵션도 포함됐고요. 근데 이게 우주조약이랑 충돌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주조약은 대량 살상 무기 궤도 배치는 금지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거든요. 법적 회색 지대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트린 변화를 실현시키는 기술 인프라가 스타실드예요.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군용 위성망인데요. 스타링크와 다른 암호화 보안 레이어가 적용돼 있어요.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2023년에 7천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2026년에는 18억 달러 이상으로 확장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용 스타링크가 실전 검증이 됐고, 그게 스타실드 확장의 근거가 된 거죠. 이게 결국 스페이스X에게는 정보 보조금 없이 군에서 돈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펠런티어도 AI 기반 전장 데이터 분석으로 우주자산 지휘 통제에 통합됐고요. 2026년 3월에 공개된 상업 우주 통합 전략 CSISF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민간 위성, 로켓, 데이터를 군 인프라로 공식 통합하는 전략인데요. 쉽게 말하면 군이 직접 택시 회사 운영하던 걸 우버 쓰는 거예요. 비용은 절반, 속도는 2배. 수혜 기업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 발사와 위성, 로켓랩 소형 위성 발사, 플래닛랩스 지구 관측, 맥사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상업 계약 예산이 2026년에 150억 달러 이상이에요. 2022년 30억 달러에서 5년 만에 5배가 됐어요. 그리고 우주군 자체도 사람 뽑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디언스라고 부르는 우주군 병력이 현재 1만 200명인데 2030년까지 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육군 4년이랑 비교해서. 원격 근무가 허용되고 실리콘밸리 급여 수준이거든요. 군대인데 원격 근무가 돼요? 네, 우주군은 대부분 위성 운용이 목적이라서 물리적 위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재 유치의 핵심이에요. 구글, 아마존, 펠런티어 출신이 2024년부터 200명 이상 입대했어요.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엄청나던데요. 전체 예산의 28%가 연구개발이에요. 전통 군 평균이 12%니까 2배 이상이죠. 실제로 우주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시나리오 A, 위성 재밍입니다.
GPS 신호를 교란하면 48시간 내에 현대 군대의 전투력이 30% 저하돼요. 시나리오 B, 반위성 공격입니다. 적에도 위성을 격파하면 캐슬러 신드롬이 발동하는데요. 연쇄 충돌로 우주 접근이 수십 년간 차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증식 위성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단일 위성을 격파해도 수백 기 네트워크로 대체할 수 있게. 중국은 저비용 킬러 위성과 지상 레이저로 비대칭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 신호부터 보면요. 상업 계약 150억 달러 증가는 직접적인 수혜 파이프라인이에요. 로켓랩, 맥사, 펠런티어가 직접 수혜고요. 우주군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분야예요. 예산 삭감이 없고 오히려 늘어요. 주의해야 할 것도 있죠. 정치 리스크예요. 트럼프 이후 행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할지 불확실하고 공격적 독트린이 중러 반격을 유발하면 상업 위성이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주군 2.5의 승자는 군 자체가 아니라 군의 하청업체가 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에요. 맞아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전략적 베팅인 거죠. 정리하면요, 우주군은 창설 6년 만에 방어적 우주경찰에서 공격적 우주전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예산 30비 달러, 독트린 변화, 실리콘밸리 통합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는 명확합니다. 상업 우주 통합 전략으로 민간 기업이 군 인프라의 핵심이 됐고, 스타쉴드, 펠런티어 로켓랩은 수십 년 단위의 계약 파이프라인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의 군사화, 억제력 강화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주군의 첫 번째 실전 병기 스타쉴드를 더 깊이 파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밸류 김서준, 이지은이었습니다.